1,000원짜리 팽이버섯이 수십만 원짜리 다이어트 제품보다 뱃살 빼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본 도쿄 농업대학에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팽이버섯을 하루 100g씩 8주간 먹은 참가자들의 내장 지방이 무려 5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팽이버섯과 이것을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10배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뱃살 고민 완전히 해결하는 팽이버섯의 놀라운 비밀과 함께 먹으면 금상첨화가 되는 최고의 조합 4가지, 그리고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상극 음식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팽이버섯이 왜 천연지방 분해제라고 불릴까요? 바로 팽이버섯 속에 숨어있는 4가지 놀라운 성분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버섯 키토산입니다. 게와 새우 껍질에만 있는 줄 알았던 키토산이 팽이버섯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키토산이 우리 장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지방 흡수를 차단해 주는데요. 마치 장 속에서 지방을 붙잡아서 밖으로 내보내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키토산은 자기 무게의 4~5배에 달하는 지방을 흡착해서 배출시킨다고 하니 팽이버섯을 꾸준히 드시면 지방 제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풍부한 식이섬유입니다. 팽이버섯의 식이섬유는 양배추보다 무려 2.4배, 고구마보다 1.7배나 많습니다. 이 식이섬유가 위에서 부풀어 오르면서 포만감을 주어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들게 만듭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 환경을 개선시킨다는 것인데요. 장 건강이 좋아지면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서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를 더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놀라운 저칼로리입니다. 팽이버섯의 칼로리는 100g당 단 32칼로리밖에 안 되니 300칼로리인 밥 한 공기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단백질 함량은 우유 수준으로 높아서 근육 손실 없이 살을 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입니다. 이게 바로 자연 인슐린이라고 불리는 성분으로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고 지방 축적을 막아주어 당뇨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이런 놀라운 팽이버섯의 효과를 몇 배로 증가시키는 최고의 궁합 음식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말린 팽이버섯입니다. 팽이버섯을 말린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하시겠지만 팽이버섯을 햇볕에 말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선 비타민 D가 무려 10배 이상 증가하는데요.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게다가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면서 요요 성분이 농축돼서 흡수율도 훨씬 높아지는데요. 특히 키토산 성분이 더 활성화되면서 지방 분해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말린 버섯의 항산화 활성이 생버섯보다 3배 이상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팽이버섯 말리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밑둥을 자르고 적당히 찢어서 햇볕에 말려주시면 됩니다. 볕이 좋고 바람이 잘 불 때 베란다에 널어두시면 완벽하게 마를 겁니다. 이렇게 말린 팽이버섯으로 차를 끓여 마시면 정말 효과가 좋으니 물 1리터에 말린 팽이버섯 15g을 넣고 약불에서 10분 정도 끓여서 진한 갈색으로 우러나오면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2번, 식후 30분 후에 한 컵씩 드시면 되고 남은 팽이버섯 건더기는 버리지 마시고 전 부쳐 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팽이버섯과 두부는 정말 황금조합입니다. 두부 속 콜린 성분은 우리 몸에서 지방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팽이버섯의 키토산과 만나면 지방 연소 효과가 배가 됩니다. 게다가 두부의 풍부한 식물성 단백질이 기초 대사율을 높여서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를 더 많이 소모하게 만들어 주어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살을 빼는 것도 가능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조합이 치매 예방에도 탁월하다는 건데요. 팽이버섯의 판토텐산과 두부의 레시틴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 생성을 도와줍니다. 싱가포르 국립대 연구팀에서는 팽이버섯을 일주일에 2회 이상 섭취한 그룹의 치매 발병률이 23%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둘을 가지고 팽이버섯 두부전을 만들 수 있는데요. 재료는 팽이버섯 1팩, 두부 반모, 달걀 2개, 대파, 소금, 후추입니다. 먼저 두부를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돌려서 물기를 제거하고 볼에 담아서 으깨줍니다. 팽이버섯은 밑둥을 자르고 1cm 크기로 썰어주세요. 너무 잘게 자르면 식감이 없어지니 적당히 썰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파도 잘게 썰어서 함께 넣어주세요. 대파의 알리신 성분이 팽이버섯의 비타민 B1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으깬 두부에 팽이버섯과 대파, 달걀 2개를 풀어서 넣고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춰주시고 취향에 따라 청양고추를 넣으셔도 좋습니다. 모든 재료를 골고루 섞은 다음 중불로 달군 팬에 한 숟가락씩 올려서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뒤집을 때는 조심스럽게 해야 부서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든 팽이버섯 두부전을 저녁 식사로 드시면 정말 든든하면서도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의 알리신 성분이 팽이버섯의 비타민 B1과 만나면 활성형 비타민 B1이 만들어지면서 체내 흡수율이 무려 10배나 증가합니다. 비타민 B1은 우리 몸의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핵심 영양소로 부족하면 피로감이 심해지고 살도 잘 안 빠집니다. 더 중요한 건 양파를 가열하면 아조엔이라는 성분이 생기는데 이게 혈관 속 기름때를 제거해 주는데요. 그로 인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칼로리 소모량도 늘어납니다. 게다가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황산화 성분도 풍부한데 이 성분이 지방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기존 지방세포의 크기도 줄여줍니다. 팽이버섯과 양파를 볶아 양념하면 맛있는 덮밥을 만들 수 있는데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재료는 팽이버섯 1팩, 양파 1개, 계란 1개, 간장, 맛술, 물, 참기름입니다. 팽이버섯 1팩을 밑둥은 잘라버리고 3등분 해주세요. 양파 1개는 채 썰어주는데요. 너무 얇게 썰지 마시고 씹는 맛이 느껴질 정도로 썰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중불에서 양파를 먼저 볶으시면 되는데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볶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파의 단맛이 나오고 아조엔 성분도 생성됩니다. 양파가 투명해지면 팽이버섯을 넣고 함께 볶아주세요. 팽이버섯에서 물이 나오면서 부피가 줄어들 겁니다. 간장 2스푼, 맛술 2스푼, 물 3스푼을 넣고 중불에서 3분에서 4분 더 볶아주세요. 간이 배고 물기가 어느 정도 줄어들면 불을 꺼주세요. 뜨거운 밥 위에 볶은 팽이버섯과 양파를 올려주시고 계란 노른자와 참기름 몇 방울 떨어뜨리면 완성입니다. 정말 간단하면서도 맛있고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 팽이버섯 덮밥입니다. 네 번째는 사과식초입니다. 사과식초가 다이어트에 좋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팽이버섯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몇 배로 증가합니다. 사과식초의 아세트산이 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지방 연소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데 팽이버섯의 키토산과 만나 시너지를 내면서 지방 분해를 가속화시킵니다. 일본 미즈칸사에서 진행한 12주간의 연구를 보면 매일 식초 15mg을 섭취한 그룹의 체중이 평균 3.7kg, 허리둘레가 2.6cm 감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식초가 혈당 상승을 억제해서 인슐린 분비를 줄여준다는 건데요.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면 지방 축적도 줄어들고 기존 지방도 더 잘 분해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몸에 좋은 팽이버섯이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이어서 알려드릴 테니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매주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팽이버섯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오이입니다. 팽이버섯과 오이 모두 성질이 찬 음식이라서 함께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몸은 따뜻해야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이 차가워져서 오히려 다이어트에 방해가 됩니다. 특히 평소 몸이 찬 분들이나 소화기가 약한 분들이 이 둘을 함께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과민성 대장증후군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이 나빠지면 유익균이 줄어들고 뚱보균이라고 불리는 유해균이 늘어나는데요. 이 균들이 늘어나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찌게 됩니다. 그러니 팽이버섯을 드실 때는 성질이 따뜻한 대파나 부추, 양파, 마늘과 함께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생으로 먹는 팽이버섯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팽이버섯을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팽이버섯에 식중독을 일으키는 리스테리아균이 있기 때문인데요. 리스테리아균은 냉장고 온도에서도 증식할 수 있는 무서운 균으로 감염되면 발열, 설사, 구토는 물론이고 심한 경우 뇌수막염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생팽이버섯을 먹고 36명이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되었고 그중 4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고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도 팽이버섯을 생으로 섭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다행히 리스테리아균은 열에 약해서 충분히 가열하면 완전히 제거되니 반드시 70도 이상에서 3분 이상 가열해서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팽이버섯 섭취할 때 주의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루 적정량을 지키셔야 합니다. 팽이버섯에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너무 많이 드시면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가 찰 수 있으니 하루 100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둘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팽이버섯은 칼륨 함량이 높아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 후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셋째,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팽이버섯에 들어있는 일부 성분이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처음 드실 때 소량으로 테스트해보세요. 버섯 알레르기는 드물지만 혹시 모르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팽이버섯과 최고 조합 4가지만 잘 활용하셔도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특히 저녁 식단에 팽이버섯 요리를 포함하시면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날 텐데요. 다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보셔야 합니다. 1개월에는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 2개월째에는 주변 사람들이 살 빠진 걸 알아볼 수 있습니다. 3개월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서 보게 되실 겁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도 팽이버섯과 함께 건강하고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셀프 발 마사지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은 우리 몸을 받쳐주고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발바닥 각 부위가 신체 부위에 상응하는 반사구를 가지고 있어서 인체의 축소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발 마사지를 하면 혈액순환은 물론 피로가 풀리고 여러 가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요. 발 마사지를 하실 때는 한 부위를 5분 이상 하는 것은 좋지 않고 부드럽게 쓸어주듯이 하시면 되는데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면 최대한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 마사지를 하기 전에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면 근육이 이완되어 훨씬 좋습니다.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발과 발목까지 로션을 충분히 발라주시고
왼쪽 발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발 앞쪽 튀어나온 부분 사이의 움푹 들어간 부분이 용천혈인데요. 여기는 만성 피로가 있으시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를 마사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용천혈을 시작으로 아래로 쓸어주세요. 이 부분이 신장, 방광입니다. 5번에서 10번 정도 쓸어주세요. 이제 발가락부터 아래로 내려갈 텐데요. 이 부분은 머리로 엄지발가락을 시작으로 발가락 윗부분을 풀어주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 다음은 발가락 기둥 부분을 각각 풀어주시는데요. 이 부분은 목과 눈, 귀가 좋아집니다. 엄지발가락 옆쪽 부분은 코로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는 분들은 여기를 많이 풀어주세요. 발가락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 쭉 풀어주세요. 그러면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엄지발가락 아래 통통한 부분은 갑상선이고 그 옆쪽은 승모근입니다. 밑으로는 폐, 규관지입니다. 이 부분은 왼쪽은 신장이고 오른쪽은 간이에요. 갑상선 아래 여기서부터가 위, 십이지장, 췌장 이런 소화기관으로 특히 당 수치가 높으신 분들 여기 췌장 부분은 많이 만져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중안에 푹 들어간 이 부분은 장이라고 보시고 넓게 쓸어주시면 좋습니다. 발 뒤꿈치 부분은 생식선으로 피부가 두꺼우니 가볍게 주먹을 쥐어서 통통 쳐주시면 됩니다. 발바닥은 이렇게 끝났고요. 발등에 발가락 사이사이도 풀어주시고 복숭아뼈 주변과 아킬레스건 주변도 쓸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주먹을 살짝 쥐어서 발목 앞부분을 쓸어주세요. 여기가 림프절이라 독소 배출에 효과적이니 꼭 기억하셔서 풀어주세요. 매일 꾸준히 하시면 발이 가벼워지고 몸 전체가 활력을 찾으실 겁니다.